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자, 이번 시간은요, 보험료 지급 의무 지체 각계 우리 어디 하고 있냐면, 자, 항상 전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어디 하고 있나? 우리 어디 하고 있어요? 우리 보험편에, 그 다음 어디 하고 있냐면, 보험편 중에서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손해보험의 보험편의 전체 통칙, 손해보험의 통칙, 밑에가 손해보험 강론. 출제는 여기까지 책임보험도 여기 조금, 자동차 보험도 조금, 보증보험도 조금, 연보험도 조금. 그래서 이 조문은 제가 서브노트 올려드렸어요. 알아서 이 부분 찾아서 추가로 보셔도 좋고, 조문 보여드렸죠. 우리는 지금 어디 하고 있다? 여기 통칙하고 있다. 다시 오셔서 항상 우리가 어디 가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무 중에서 여기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가겠습니다. 자, 최초 보험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야? 상황 체크합니다. 자, 최초 보험료를 받아야 책임이 개시되는데, 돼 있죠? 돼 있는데, 최초 보험료를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한 말 하고 있어요. 자, 됐고 쭉 넘어갑니다. 자, 최초 보험료 지급이 지체하면 이 조문이죠. 650조 1항 가볼게요. 그래서 조문으로 보시죠. 또 조문으로 보는 게 나니까 쭉 가셔서 650조로 갑니다. 항상 최종 결론은 조문으로 확인하시죠. 이만큼. 이렇게 해놓고 또 조문 박스 쳐놓고 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650조. 보험료 지급 지체 효과. 보험료를 지급 지체했다. 효과. 그럼 보험자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알고 있죠. 결론 성의제입니다. 성의제 찾아볼까요? 성의제가 나오는데 지급 지체. 최초 보험료가 그렇고. 여기 있네요. 성의제 여기다 써놓으라고 그랬죠. 자,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 체계로 지체 없이. 전부 또는 일회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자가 이를 안 내면 여기도 다 당사자 바꿀 수 있습니다. 저기를 피보험자 수익자 다 틀린 지문이에요. 아는 경우는 자, 또 요걸 빼고 항상 언제나 반드시 말 바꿀 수 있겠죠. 다른 약정이 없다면 또는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이건 해지가 아니죠. 그래서 성이의제라고 했었고. 또 하나, 이번에는 계속보험료입니다. 여기는 초회보험료, 계속보험료. 계속료를 안 내고 있으면 최고해야죠. 상당한 기간이고 정해서 최고하고 최고장 날리는 거죠. 계약자님, 보험료 체납되고 있어요. 계속보험료가 안 내, 그 최고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도 내지 않으면 그때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다. 이걸 보고 이른바 최고 후 해지라고 합니다. 이 최고 절차를 무시하면 저 해지의 효력이 없어요. 이렇게 되겠고. 자, 이번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죠. 그것도 특정한. 자, 그러면 저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입니다. 이 경우에 계약자가 지급 지체했습니다. 지금 타인이 존재하는 상태죠. 엄마곰이 파산 선고 또는 지급 지체한 경우에는 자,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똑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한 후에야 걔가 비로소 선택권을 줘야죠. 이렇게 돼서 그때야 비로소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죠. 해제는 여기 해당되는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해제 또는 해지가 키워드. 상당한 기간 지급 최고. 그래서 타인에게도 지급 최고해라 그 뜻입니다. 다시 해보셔서 됐죠? 요거 내용이 있었고, 자, 계속보험료도 말씀드렸고, 자, 이번에는 보험계약의 부활이고요. 요 조문은 제가 조문으로 볼 건데요. 이 조문은 자, 지급 요건들이 제가 뒤에도 상세히 써놨죠. 지금 보험계약의 부활하면 뭐 부활 요건 쭉 써놨었어요. 조문을 먼저 보고 우리 다음 페이지 부활 요건, 요건 중요합니다. 사실 조문은 그대로 물 흐르듯이 보면 특별히 의미가 없는데 부활 요건을 따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다음에 부활 효과
그래서 보험 계약의 부활 역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나오고 실수할 포인트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되게 내용 많은 것 같죠? 근데 아니요. 결국 법조문 하나고 제가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 법조문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650조로 갑니다. 짜잔, 쭉 가셔서 650조 여기죠? 자, 여기만 봅니다. 자, 보험계약의 부활 이렇게 해놓고 하나하나 볼게요. 자, 보험계약 부활 볼게요. 자, 앞에 650조 2항에 따라 앞에죠? 해지가 된 겁니다. 보험료 지급 지체가 돼서 보험료 지급 지체로 해지가 됐습니다. 물론 최고 절차를 거쳤겠지요.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해지가 됐으면 해지 환급금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안 나갔어. 딱 그 차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됩니다. 해지 환급금이 나가버리면 이제 부활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 딱 그 상태에서 돈 안 내서 해지됐고 보험회사에서 기존에 있던 해지 환급금을 아직 안 준 딱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시작합니다. 여기는 돈 냅니다. 연체보험료 당연히 내야죠. 여기에다가 법정이자 딱 붙여야죠. 약정이자, 자기들간 약정이자 있죠. 법정이자 아닙니다. 법정이자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약정이자 붙여서 돈 내고 엔드 이제 부활을 청구합니다. 나 보험계약 밀린 거 다 냈으니까 이자까지 줬잖아요. 그리고 나 환급금도 안 받았어요. 부활을 청구. 이게 청약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청약처럼 청구하고, 그래서 여기 있죠. 638조 2가 본 거 볼까요? 638조 2는 쭉 가서 확인합니다. 법조문.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험계약의 성립 청약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요. 30일 내에 저 규정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죠. 청약과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30일 내에 똑같이 납부 통지해줘야 됩니다. 부활할 때도 이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다시 오셔서 하나하나 볼게요. 이 두 가지 박스는 여러분 조제도 박스를 쳐놓으시고 자주 봐주세요. 딱 잡아놓고 쓰면서 오지 마시고 자주 보시면 됩니다. 자, 갑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부활 말고 보험 계약의 부활을 하고 있어요. 요건 봅니다. 자, 기존 계약이 여기는 키워드가 아니다. 계속 보험료 부지급입니다. 자, 저기를 바꾸면 최초 보험료, 초회 보험료를 쓰면 걔가 틀린 지문. 계속 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해 우리 방금 봤었죠? 650조 2항에 따라서 최고 절차를 거쳐서 해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해지에 대한 모든 절차가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아직 해지 환급금을 안 받았습니다. 주지도 않았고. 그 상태에서 계약자가 부활 청구 기간 내 상당한 기간이 있었죠. 청구해야 하고 이때 청구하면서 동시에 연체보험료하고 약정자까지 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계약자의 부활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해야 하죠. 그리고 나서 똑같이 30일 이내에 여기 나왔죠. 이렇게. 자, 보험자는 이렇게 청구와 함께 돈 다 받았습니다. 부활 청구도 받았어요. 연체보험료도 받았어요. 약정이자도 받았어요. 돈도 해약금도 안 줬어요. 딱 그 상태에서 이제는 의무가 생깁니다. 봤더니 다른 약정이 없다면 똑같죠. 30일 이내에 납부 통지 발송. 앞에 있었잖아요. 650조인가요? 거기 있었죠. 그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이 의제된다. 똑같죠? 청약할 때 상황하고. 자, 통지기간의 경과전에 사고가 발생할 때 이게 뭐예요? 앞에 승낙전 사고 기억하시나? 걔도 똑같다는 겁니다. 부활의 청구로 똑같죠? 그때는 여기가 뭐가죠? 청약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여기는 부활의 청구를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진다. 사고 나면 보상한다. 똑같아요. 그래서 매우 두 개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실게요. 그 다음에 우리 실효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실효약관이란 뭐냐면 그냥 그 약관을 무효로 한다는 잘 보실게요. 약관에서 2회 이외의 보험료, 계속보험료죠. 그래서 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 지체하면 효력이 된다. 있어요. 그런데 이봤지 여기서 650조 2항에서 최고 후에 해지하는 그 규정을 갖다가 무시해버린 겁니다. 누가? 보험자가 지 멋대로 약관에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정하여 둡니다. 그 기간에 지급이 없으면 자동 실효된다. 장난해? 여기 최고 후 해지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그냥 기간 줍니다. 안 내서 자동 실효. 이거는 무효다. 이걸 보고 실효약관이랍니다. 실효약관으로 두는 근거를 뒤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쭉 여기 있죠. 요 조문이 있죠. 663조에 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약관은 무효,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자동 실효 조항은 무효, 그래서 약관은 실효 조항이라 합니다. 됐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또 하나. 자,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인데요. 상법 652조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부분을 할게요.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십니다. 지금부터는 암기하는 의도를 완전히 버리시고 조문의 제목과 그 조문의 내용 그리고 당사자를 집중해서 보시기 바랄게요. 천천히 갑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포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각자 우리 의무는 이렇게 해요. 자, 조문 써놨죠? 고지 의무 651조, 그 다음에 위험 변경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가 652조, 그리고 653조는 조문 제목이 위험 유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조문 하나 차이죠. 좀 이따 보시겠지만 얘도 위험 변경 증가가 됐어요. 여기 CF 써놨죠.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세요. 갑니다. 얘 둘만 차이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건 나중에 암기하면 되니까. 얘 둘의 차이는 위험이 변경 증가된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얘는 위험 변경 증가가 계약자 피보험자의 과실 아무 상관없이 외부 요인입니다. 외부 요인으로 위험이 변경 증가됐습니다. 그걸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자한테 통지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는 위험이 변경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위험 변경 증가의 원인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계피수, 이자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법에서도 그렇고 우리 얘기할 때는 이 조항을 653조를 법 조문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 유지 의무가 있는데 너네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 변경 증가시켰으니까 그때는 바로 통지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통지한다. 당연한 게겠죠. 그 다음에 손해방지 의무 모든 의무 다 있죠. 자, 법조문 적어놨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볼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여기는 다짜고짜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 팁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자 고통 유발손 고통 유발손으로 암기하신 다음에 여기 두 개 유발 있죠. 제가 색깔로 바꿔내서 놨잖아요. 유발 요건 여러분 서브노트로 예쁘게 한번 정사하세요. 유발 얘들은 수익자까지 포함한다. 계피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그래서 수익자라는 얘기니까 인보험에서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얘네는 손해보험에서만, 얘네는 인보험에서까지도 됐나요? 그래서 유발 계피수의 수가 들어가는 건 지문에서 포인트는 얘로 장난칠 수 있는 거, 얘는 장난치긴 치는데 이 조문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 완전히 헛다리 짚어요. 제일 먼저 그러면 우리 고주의무는 수도 없이 봤죠? 그럼 얘를 손해방지문 너무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얘가 두 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게요. 사고 발생은 뻔합니다. 사고 발생해서 바로 통제해라. 당연한 얘기인데 얘 둘 바로 갈게요. 자, 교재에도 제가 해놨죠. 652조 이렇게. 여기 알면 여기에서 다 끝나요. 이렇게. 이미 당사자는 아까 다 제가 설명드렸고 이 조문의 차이를 이해시켰으면 끝납니다. 교재도 보고 법조문도 볼까요? 중요하니까 좋습니다.
똑같아요. 조문이니까. 자, 조문으로 바로 갈게요. 조문이 결론은 거기로 내야 되니까. 자, 왔습니다. 652조, 653조 써놓으시죠. 옆에다가 여기다가 우혐, 유지, 의문인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키워드 보실까요? 얘랑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색으로. 자, 키워드를 보실게요. 얘하고 얘는 같은 내용인데 볼게요. 우혐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었죠. 여기는 얘들의 잘못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자, 계피수죠. 계피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됐어요. 똑같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봤더니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되었어요. 원인이 외부적이에요. 원인이 계피수의 과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을 유지 의무라고 이렇게 별칭으로 법조문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법조문의 제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는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내겠죠. 다음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험 증가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겠죠. 자, 이제 또 갑니다. 이제 색깔도 바꿔야 되겠다. 갈게요. 자, 이번에는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수익자 해당 없어요. 봤더니 외부적으로 변경된 거예요. 자기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알은 거죠, 당연히. 알았어요. 지체 없이 통지죠. 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통지 안 해서 이를 해태하게 되면, 자, 중요하죠. 보험자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보험자의 대응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보험자는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서 해지할 수 있다 해서 저기를 안일해로 써놓으십니다. 이를 안일해 이렇게 됐죠. 안일해 해놓으시고, 만약에 보험자가 이 통지를 받았어요.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해지할 수 있는데 통지를 받은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데 다짜고짜 해지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자가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 위험이 변경 증가가 됐는데 니네 잘못 없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 가만히 있어봐. 야, 내가 이거 해지도 할 수 있는데 해지하기 전에 그래? 그러면 1월 내에 야, 위험이 증가됐지. 그럼 보험료 더 낼래? 보험료 더 내면 유지하자. 그럼 보험료 증액 청구합니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보험료 더 내. 그러니까 계약자가, 얘가 계약자 피보험자가 싫은데? 그러면 그때 세제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안개가 훨씬 좋죠. 싫은데? 제 표정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더 내놔. 위험 변경 증가됐어? 보험료 더 줘. 그럼 계약자 피보험자가 싫은데? 해지. 됐죠? 그것도 안일해를 지켜줘야 됩니다. 갑니다. 두 번째. 이제 다 됐어요. 얘는 똑같은 상황인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렇게 됐답니다. 그러면 보험자는 이제 똑같이 안일해죠. 해인데 역시 똑같이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죠. 그래, 됐어? 위험이 늘어났다 이거지. 똑같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다 지우고 제가 포인트만 또 집어볼게요. 두 개 비교합니다. 지우고 어딜 볼 거냐면, 잘 보세요. 미세하게 다릅니다. 여기. 자, 여기서는 받은 때로부터입니다. 보험자는 알아서 통지를 받은 때부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잘못해놓고 통지 안 하죠. 가만히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안 때부터입니다. 받은 때부터 1월 내에 증액 청구 해지, 여기는 안 때부터 1월 내에 증액 청구 해지입니다. 그렇죠. 여기를 받은 안, 그럼 걔가 틀린 지문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나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대 설명 다 필요 없어요. 이 주변에 쓸 때면 다 필요 없고 딱 이거. 그래서 법조문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됐나요? 이 조문이 제일 어려운 지문이에요. 두 개가 붙어 있어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이제 교재로 오셔서 사고 발생 통지 의무는 어렵지 않죠? 보험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고통 유발손 할 때 이겁니다. 8. 요거죠. 657조 보고 계시고요. 자,
자, 법조문으로 바로 가볼게요. 657조. 사고 발생 통지 의무에서 볼게요. 자,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 계피수. 그래서 계피수가 다 들어간 유발 기억나시나요? 계피수가 다 들어간 거는 유발, 계피수. 이렇게 됐고요. 하셔서 갑니다. 우리 조문으로 가죠. 조문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계피수가 당사자입니다. 자, 통지문은 안 때는 내 과실이 없다는 건 외부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면 안 때가 아니죠. 저절로 가만히 있겠죠. 그럼 상대방이 안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외부적인 경우 내가 알아서 통지해. 그럼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제 좀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가 계약자 의무 중에서 따닥따닥 섞여 있어서 혼동될 수 있는데 의무별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기 잘못 없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냥 안 때는 지체 없이죠. 사고 발생인데 뭐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체 없이 알려라. 그래서 역시 계피수가 통지문 혜택죠. 그럼 여기서는 해질 그런 게 아니라 손해가 증가가 되겠죠. 통지 안 하고 계속 사고는 발생했고 손해가 나기 시작하고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러면 증가된 손해는 그 증가된 손해 키워드죠. 이것 빼고 전혀 보상할 책임이 없다. 그게 틀린 질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되셨죠? 자, 다시 교재로 오셔서 저거 됐고. 이번에는 손해방지 경감 의무죠. 자, 또 갈게요. 680조 갑니다. 법조문으로 보는 게 제일 빠르고 결론도 그겁니다. 마지막에 보험 뭐 이론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결국은 법조문. 내가 자꾸 틀렸던 거, 암기하라고 했던 거. 마지막에도 이 조문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볼조문 저거예요. 만약에 그때도 헷갈리신다면 고통 유발 손해, 유발 수수. 그리고 이 조문의 명칭이 위험 유지 의무라는 거 653조가 어려워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그게 다입니다. 자, 손해방지문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자, 680조라고 그랬죠? 쭉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됐나요? 어때요? 이 항이 삭제되면서 더 간단해졌죠? 보시면 계약자, 피보험자, 당사자죠? 수익자 없습니다. 손해 방지와 경감을 노력해야 된다. 이게 우리 선의성, 윤리성, 보험 계약의 특성 이론이었죠. 그러나 이걸 위해서 필요비 유익비, 이걸 필요비 유익비라고 그래요. 그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여러분 우리 손해 방지 비용,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시설에 다 있잖아요. 농작물은 20만 원 한도로, 시설은 한도가 없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해가림 시설은 20만 원 한도가 있다. 다 됐죠? 이렇게 됐고 간단해요. 다만 여기 하나 여러분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손해 방지 의무? 그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이 얘기예요. 그래서 대전제가 사고 발생 시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지문을 출제자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계약자 피보험자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출했던 비용, 그거는 얘가 틀린 지문. 얘는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어요.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난다면 손해가 확대될 수도 있고 더 확대 안 할 수도 있고, 계약자 피보험자 노력 여하에 따라서 손해를 증가시키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거 닦고, 자, 가십니다. 됐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요거까지 좀 중요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신성실의 원칙, 그 다음에 공공성, 윤리성, 선의성 다 관련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또 하나 또 지우고 여기만 봅니다. 대전제가 여기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고 돼 있나요? 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게 손해방지 의무입니다.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좋아요.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건 다 정리해드렸어요. 자, 여기 제가 서브한 거 반복한 거죠. 여기서 계피수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유지 의무, 유발. 여기 유발, 수, 인보험. 이거 제가 반복해 놓은 거예요. 일도 아니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제가 여기 조문까지 써드린 이유는 그 조문을 자꾸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조문을 보실 때는 머릿속에 암기하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꼬이기 시작합니다. 금방 잊어먹어요. 암기하지 말고 당사자가 누구고 누가 어떻게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면 딱 이딴 식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항상 조문을 저희 상법 보험편은 의외로 쉬워요. 다른 주식회사편보다 훨씬 쉬워요. 이렇게. 보험의 당사자와 그런 시점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통지문 쭉쭉 넘어가시고요. 이건 이론적인 거예요. 사고 발생 통지문 조금만 봤죠. 뭐 존재 이유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다 이런 신의 성실의 원칙. 저건 앞에서 말한 보험 특성 얘기할 때 그 이론 갖다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쭉 아까 돼 있었죠. 다 넘어가고 자 이제 아까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의 통지문이 있었죠. 그것도 다 해드렸고 위반 효과, 손해보험 혜택 여기는 좀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중복보험 아시죠? 중복보험 저희 2차 시험에서도 중복보험 다 있어요. 우리 시설에 비가림시설, 해가림시설, 원해시설, 가축에서 중복보험이 있습니다. 중복보험일 때 보험금 지급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건 2차 시험에 여기서 뭐냐면 자 중복보험의 기본입니다. 여기서 장난치기 좋아요. 자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여러분 보험계약의 목적이 뭐죠? 피보험이익입니다. 피보험이익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같고 동일한 사고여야 되죠.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 이상이죠.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랬을 경우 이걸 중복보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각각의 보험가입금액의 합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겁니다. 이렇게 그게 중복보험이고요. 자, 병존보험도 포함한다 되어 있고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해서 통지 여기가 키워드입니다. 각 계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다만 이때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은 무효로 알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고요. 이거 중요한 내용. 또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습니다. 이때 양수인은 여기다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걔가 틀린 지금 여기는 양수인은 항상 당사자가 누군지 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계약자 아닙니다.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액을 받을지 계약자는 돈 내는 자입니다. 물론 같을 수도 다를 수도 계약자 피보험자가 같으면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르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피보험자 양수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양수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며 저기다가 본다. 그러면 걔가 틀린지 추정하며 여기 또 있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얘랑 다르죠. 보험자에 대해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 찍어볼까요? 피보험자가 양도했죠.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죠. 통지 의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입니다. 됐죠? 당사자 이런 추정한다 본다 원칙. 그 다음에 우리 책임보험 있죠. 책임보험 말대로 우리 사업하다 보면 삼자한테 식당하다 보면 그 손님들한테 저 직원이 일하다가 뜨거운 물 쏟아서 직원들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책임보험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보험자가 식당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받겠죠. 손님이 뭐 화상을 입어 뜨거운 물 뒤집어서 손에 화상 입었다거나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때 식당 주인이 그 손님한테 변제하거나 승인 화해 재판상으로 재판에 간 겁니다. 재판으로 갔더니 여기서 갚아라. 네 잘못이 인정하지 않아 서로 화해도 서로 금액이 나옵니다. 재판 전에 서로 화해가 이루어지죠. 판사가 얘기하죠. 야, 화해하고 이 금액 합시다. 그게 화해예요. 그래서 아니야 못해. 그냥 각자 변호사 끝까지 싸워보자. 재판까지 간 거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채무가 확정되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확정된 금액을 즉시 보험자한테 통지해라. 책임보험이잖아요. 그 보상액을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보험 드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보험 내가 얼마 갚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 우리 손해보험 강론의 해운, 화자, 책보에서 해상, 운송, 화재, 자동차,
책임 보증보험이 있는데 이렇게 화재보험이 이제 점점 자주 나오고 있고 자동차보험 이딴 식으로 지문이 가끔 이런 거 자동차보험에서 주로 단골 메뉴입니다. 자동차 양도 피보험 목적문이죠. 걔를 양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또 봅니다. 얘만. 자, 또 당사자 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의 목적을 양도했습니다. 역시 또시 양수인은 보험자의 통지하에 승낙을 얻었죠. 여러분 혹시 중고차 매매 거래 해보신 적 기억나시나요? 그때 똑같아요. 여러분도 딜러가 와서 중고차 딜러사 와서 얘기하죠. 상대 보험회사한테 이걸 하대요. 승낙을 얻어요. 그래야 빚도서 뭐 양도 절차 마무리하잖아요. 이겁니다. 상대방 양수인이 사서 보험자에게 통지하에서 승낙을 얻어야죠. 상대방 매도인 그 보험자한테 오케이 했어. 그래서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여기는 뭐 추정한다 그런 말 없죠. 승계한답니다.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걔가 틀린 질문. 이렇게 다 됐죠. 자, 여기 위부하고 여기는 해상보험이니까 처음엔 강의했었는데 이거 교재에서 뺄라니 좀 애매해서 그래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려드리려고 안 뺀 겁니다. 공부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생명보험 똑같죠. 여기는 했었죠. 제가 엄마곰, 아빠곰, 아들곰 얘기하는데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중요하니까. 자, 생명보험. 자, 엄마곰이 아빠곰을 피보험자로 아들곰을 보험수익자로 셌습니다. 그래서 엄마곰이 아들곰을 지정 변경했습니다. 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시에는 보험자에게 통지해라. 당연한 거죠. 이 의무를 해당하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나중에 모르셨어요? 우리 둘째 아들로 바꿨는데? 아니 우리 딸로 바꿨는데 보험자 뭔 소리야 나한테 통지 안 했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정 변경, 여기는 요 당사자 중요하죠. 요 당사자 갖고 장난치기 딱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이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